자, 관역의 화살을 6번 쏘아서 얻은 점수가 33점 이하였다. 그리고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숫자의 조합만 생각하면 되지 그 순서까지 고민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33점 이하면 가령 6번 쏘면 6점이, 그러니까 1점만 맞으면 6점이잖아. 그럼 6점부터 33점까지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건 좀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맥시멈을 생각해 보자고. 6점을 6번 쏘면 36점이란 말이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겠다? 모든 경우의 수에서 34점 이상을 빼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첫 번째 화살에 나온 숫자를 A라고 할게요. A, B, C, D, E, F 해서 총 횟수는 6이죠. 6. 횟수예요, 횟수.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부정방정식을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1이 나온 횟수, 2가 나온 횟수, 3이 나온 횟수, 4가 나온 횟수, 5가 나온 횟수, 6이 나온 횟수, 이렇게요. 이해하시죠? 만약에 1만 6번 나오면 11111이니까 A를 몇 번 택하는 거예요? 6번 택한다. 숫자 가지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문자 가지고 이렇게 바꿀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6H6이라고 볼 수 있죠? 순서 없으니까 똑바로 되고, 그럼 11시 5입니다. 얘 계산하면 460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답이 462 이하인 거죠. 네. 그러면 36점부터 갑시다.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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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36이죠. 35점은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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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5회. 맞는 것 같아요? 34점은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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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0회, 5회. 괜찮은 거 같죠? 그 다음에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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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4회.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4 빼면 돼요. 다 문제가 되겠다. 그러니까 분할을 시도해 보니까 너무 많은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보시면 되죠. 그러면 15번 보겠습니다. x가 1, 2, 3, 4, 5, 9, a, b는 둘 다 x의 원소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짝수, 홀수의 규칙이 다르니까, 짝수 근데 두 개밖에 없잖아. F2는 F4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그죠? 홀수는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고, 이건 어떻게 풀면 되지? 이제 함수값의 관점에서 어차피 공역도 x잖아. 그러면 2와 4에 대응하는 원소를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란 말이지? 그럼 이 관계를 만족하려면 얘는 OC로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홀수가 홀수에 대응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짝수 아무나 대응할 수 있잖아. 대수관계만 만족하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OH3 등호 있으니까, 그죠? 73이니까 얘는 35가지입니다. 당연히 답은 얘와 얘를 곱해야겠죠. 350까지. 별거 아니죠. 짝수 따로 홀수 따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오늘부터 n의 7곱제곱, 아니 n의 7제곱제 맛이 같다. n의 7제곱제 되는 날이 금요일이면 오늘부터 n 플러스, 이거 뭐예요? 이항정리 묻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죠? 예. 이게 n이 중요한 게 아니고 n에 대한 힌트가 없잖아. 그냥 자연수이다밖에 없잖아. 이 7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n 플러스 1의 7제곱을 전개하면 얘네는 7c 0 곱하기 n의 7제곱, 숫자 2를 기준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알겠죠? 예. 7c 1 곱하기 n의 6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7c 6 곱하기 n 더하기 7c 7 곱하기 1 이렇게 끝날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하겠니? 근데 7c 1이나 7c 2나 7c 3이나 7c 4나 그 이상은 볼 필요 없죠. 7c 5, 7c 5 다 들어있는 거니까 걔들 다 7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7C 얼마 이렇게 시작하니까 7을 곱하면서 시작하니까 팩토리얼에서. 근데 그 7을 밑에서 약분해 줄 수 있는 숫자가 안 나와. 7을 다 가지고 있다고. 계산을 안 해봐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얘네가 전부 다 뭐냐면 7의 배수예요. 색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얘는 7C0은 1이니까 지금 금요일이란 말을 하는 거죠. 맞잖아요. 네, 얘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1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하루 지나면 무슨 요일이냐? 네, 토요일이죠. 오늘이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보셨어야 돼요. 어차피 근데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냐의 개념은 7의 배수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7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들이 다 이렇게 7로 시작한 애들인데 맞아요? 이 7이 약분되지 않는다면 7의 배수인 상태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셔야죠. 그죠? 18번 보겠습니다. 정삼각형 3개를 붙여놓은 사다리꼴 모양의 탁자가 있다. 탁자의 4개의 변 중에 가장 긴 변에 2명이 앉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2명이 앉고 나머지 여기는 이렇게 1명씩 앉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5명이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뭐가 문제지? 답은 5팩토리얼 120까지죠. 회전하는 같은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회전하면 왜 같은 게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가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풀으라고 했지? 이 테이블이 있고 여러분 친구 4명을 떠올려 납포하면서 친구 4명 넘는데 그거 좀 슬픈데? 아무튼 친구 4명을 떠올려서 왜냐면 구체화할 수 있는 대상을 떠올려 보라고. 나랑 친한 친구도 있잖아. 5명이서 여기 앉아. 근데 내가 현재 앉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테이블의 모양과 내 친구들밖에 없는 거야. 그 상태에서 다른 지형지물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죠? 그 상태에서 한 칸씩 옆으로 이동을 해봐요. 그랬을 때 내 자리가 바뀌었다고 인지하면 다른 경우입니다. 안 바뀌었다고 인지하면 같은 경우예요. 찬? 돌아봐. 같은 경우 있는가? 없습니다. 없겠지 당연히. 당연히 없어. 자 봐봐. A, B, C, D, E라고 해서 내가 A라고 할게. 그럼 내가 등변 사다리꼴에 등변에 앉아있잖아. 그 이제 옆으로 한 칸 시프트를 하게 되면 이번엔 내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가 됐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인지하죠. 맞아요? 한 칸 더 가면 똑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래요?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아까 처음 상태는 나의 왼쪽에 E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E라는 친구가 다른 친구랑 같이 이웃해서 앉아있었고 지금 상태는 내 왼쪽에 E가 있는데 E가 단독으로 앉아있어요.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프트를 시켜가면서 다르군 이렇게 하는 거지. 같을 것 같은데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번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값은 A에서 B까지 을은 B에서 A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하려고 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할 같은 속력을 걷는다고 할 때 값과 을이 중간에 서로 만나서 각각 B에 의해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두 사람이 같은 속력으로 걷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위치는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 속력이 같은데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냐? 차원 이동하냐? 못 만나. 그러니까 얘네가 만날 수 있는 위치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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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밖에 없는 거지.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각각을 P, Q, R, S라고 하고 P에서 만나서 이제 A, B에 도착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A는 P로 가는 거고 B도 P로 가는 거고 가고 나면 A는 P에서 P로 바로 가야 됩니다. 최단거리 이동해야 되니까. 네, 더하기. 자, Q에서 만난다고 하면 A에서 Q까지 하는 게 몇 가지예요? 3가지죠. B도 Q까지 가는 게 몇 가지예요?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곱하셔야 돼요. 왜냐면 Q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A는 Q에서 B로 가야 되고 3을 또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B는 Q에서 A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그럼 대칭 구조라서 나머지는 다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답은 164가 되겠습니다. 속력이 같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점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이건 뭐 조합으로 고쳐가지고 하키스틱의 법칙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식을 보고 이걸 떠올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존나 괜찮죠? 안 괜찮냐? 존나 괜찮은 것 같은데? 맞잖아. n이 0이라면 ENC 0에 해당하는 거죠. n이 1이라면 ENC 1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임시 변수나 발생해서 등호를 만들 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땡땡땡 x2n 더하기 오메가는 n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부정방정식이 됐죠. 부정부등식이 아니고 부정방정식이 됐으니까 얘는 2n 플러스 1 hn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3ncn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18c12니까 18c6인가 봐요. 그래서 얘는 6이다. 이렇게. 그러면 nh2분의 n. 굳이 이것까지 시킬 이유가 있나? 아무튼 6h3 8c3이니까 56이 되겠습니다. 그죠? 하키스틱 쓰셔도 돼요. 뭐 이게 꼭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괜찮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5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그림과 숫자가 새겨져 있다. 50원짜리 동전 4개와 500원짜리 동전 4개를 위로 쌓을 때 그림이 새겨진 면이 맞닿지 않도록 쌓는 경우의 수. 일단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같은 방향으로 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같은 방향으로 쌓으면 그림하고 그림이 맞닿을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방향이면 예를 들어서 동전이 있으면 밑에가 그림이고 위가 숫자야. 그럼 그림 숫자, 그림 숫자, 그림 숫자, 그림 숫자, 그림 숫자 이렇게 쌓으면 뭐가 문제야? 아니면 숫자, 그림, 숫자, 그림, 숫자, 그림, 숫자, 그림 이렇게 쌓으면 뭐가 문제냐고.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동전을 같은 방향으로 쌓는 경우가 있겠죠. 맞아? 근데 나는 동전을 쌓는 순서를 바꾸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숫자, 그림, 숫자, 그림, 숫자, 그림 이렇게 가면 그 위에 거를 숫자가 아니라 그림 딱 해버리면 안 돼. 얘가 그러잖아. 안 된다고. 그림 맞닿으면 안 된다고. 맞아? 예. 그러면 그림, 숫자, 그림, 숫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위에를 숫자, 그림 하는 건 괜찮지. 근데 그 위에는 숫자, 그림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동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또 바꿀 수가 없어. 무슨 말 이해되니? 무슨 말이냐면 동전이요. 동전 두께가 좀 있을 거 아니야. 마이크로 컨트롤이 안 되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죠? 동전의 측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그림이 있었고
여기 이제 숫자가 있었고, 여기 다시 숫자가 있고, 여기 다시 그림이 있는 상황이 한 번은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위에가 그림이 됐기 때문에 숫자 그림 갈 수밖에 없잖아. 이거 그림 숫자 해버리면 그림 하면서 그림 안 돼 이랬잖아 얘가. 그림 맞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1회만 가능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 결론을 내버리면 이제 쌓는 순서를 생각해 보자고. 쌓는 순서를 생각해 보면 맨 아래가 그림이야. 맨 아래가 그림이면 1회 순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맨 아래가 숫자면 순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결론은 맨 아래가 그림이면 1회의 순서 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맨 아래가 숫자이면 순서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몇 가지라는 얘기예요? (7 플러스 1가지) 왜냐면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위치가 7개예요. 근데 얘도 순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꼭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안 바꿔도 되잖아. 7 플러스 1가지. 얘는 몇 가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9가지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 답이 9가 없는데요? 아니 이건 이제 동전을 나열하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동전이 4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8팩, 4팩, 4팩 이렇게 이해되시죠? 계산하면 630 나오고요. 실제로 이 문제가 물어본 것은 이거밖에 물어본 게 아닌지 이거 물어봤다고 생각하는 거야? 630개 진짜 물어본 거야? 아니지. 800, 400, 400은 누구나 곱할 숫자였잖아. 그럼 얘가 물어본 건 9개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9개도 못 세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알겠죠? 자, 두 번째. 동전을 2번 이상 던질 때 보드게임판 위에 말이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한다. 앞면이 나온 후 다시 앞면이 나오면 한 칸을 이동한다. 뒷면이 나오고 다시 뒷면이 나오면 한 칸을 이동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2칸을 이동한다. 규칙이 그렇고요. 규칙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연달아 나온 것 때문에 한 칸을 이동하고 앞면 뒷면 때문에 2칸 이동해서 1 플러스 2 해서 3칸 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6번을 던졌을 차례대로 앞면 뒷면 저쪽 이것도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3개죠 현재. 여기서 하나, 4개죠. 여기서 2개, 6개죠. 여기서 하나, 총 7개의 칸을 이동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을까봐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켜주고 있고요. 동전을 1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6번, 뒷면이 4번 나오고 말이 한 칸씩 6번, 2칸씩 3번 이동한다. 어렵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6개 있고 얘가 4개 있는 상황인데 한 칸씩 6번이니까 HH나 TT가 연달아 나오는 게 6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섞여서 나오는 게 3가지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섞여 있는 걸 기준으로. 왜 그러냐면 봐봐. 만약에 H 이렇게 인접해 있었어. 근데 니네가 여기다가 H를 끼우잖아. 그럼 얘가 H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런데 얘를 다룰 때 이렇게도 다루고 이렇게도 다루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H를 끼웠을 뿐인데 2개의 인접한 H가 발생하면서 경우의 수를 다루기가 되게 까다로워져요.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내 말은 나는 존나 헷갈리지만 잘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야.
차라리 섞여 있는 걸 먼저 나열해 놓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지? H, T, H, T. 이건 무조건 있어야지. 왜냐면 두 칸씩 3번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TH, TH일 수도 있어서요. 이 두 가지를 다 따지면 돼요. 그럼 두 칸씩 3번 이미 확정이 됐잖아. 두 칸씩 3번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한 칸씩 6번만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H나 T를 연달아 있는 걸 해놓고 이제 이걸 두 칸씩 나오는 걸 끼우자고 하면 어느 위치에 꼽냐에 따라서 다른 거랑 또 연계되면서 개수가 좀 이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세기 어렵다 이거예요. 이거는 근데 기호와 취향이라서 딱히 제가 뭐라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알겠죠? 섞여 있는 거 먼저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경우를 좀 헤아리는 거. 그죠? 자, 이 케이스 먼저 보면 이 H에다가 H를 넣는다고 생각할게요. 왜냐면 H의 좌우에다가 H를 넣어봐야 큰 의미는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 이 H에다가 H를 넣는다고 생각할게요. 좌우에 넣어봐야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T에다가 T를 넣는다고 생각하고 이 T에다가 T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지금 HT, HT 지금 4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H 2개랑 T 2개는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럼 H를 4개 넣을 수 있고 T를 2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H가 있는 곳에다가 2개죠, 위치가. 중복 허락해서 4번을 선택하면 H 4개가 사용되겠죠. 마찬가지로 T가 있는 곳에다가 중복 허락해서 2번을 선택하면 T가 2개가 다 사용되겠죠. 예. 그럼 경우수가 완성되고 얘가 5 곱하기 3이에요. 그죠? 15네요. 얘도 똑같겠죠. 대칭 구조인데 뭐 세고 말고요. 그죠? 답은 얼마다? 30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비슷한 문제가 교육시험 기출문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바둑돌로 했던 것 같아요. 바둑돌. 뭐 흰색 인접한 경우랑 흰색 검정색 인접한 경우는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다른 걸 먼저 해놓고 같은 걸 끼워 넣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시험 기출문제 있었기 때문에 내신이나 연계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래요. 이 함수를 다룰 때 A의 원소의 개수를 정하지 않고 다루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요. 누가 함수를 다루는데 정의역도 특정 지어 놓지 않고 함수를 다룹니까? 정의역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함수가 어딨어.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정의역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의역이 지금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최소한 뭐가 나올 수 있죠? 정의역의 원소는 최소 몇 개이다? 2개이다. 최대 몇 개이다? 4개이다. 그러니까 NA가 2 또는 3 또는 4일 수 있으니까 NA가 2인 경우, NA가 3인 경우, NA가 4인 경우로 분할을 할 필요가 있겠네. 그치? 첫 번째 NA가 2인 경우라고 합시다. 그러면 NB는 무조건 4여야 되죠. 왜냐면 이러면 NA가 NB에 포함되는 상태니까. 그런 거 같습니까? 그죠? 예. 두 번째, NA가 3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NB도 3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A가 교집합의 원소 2개랑 그 이외의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합집합을 구성할 때 이미 3개의 원소가 확보된 거예요. 그럼 B는 뭐예요? B 차집합 A의 원소가 단독으로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B의 원소의 개수 3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NA가 4라고 하면 NB는 2가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다이어그램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경우 쉴 때. 알았죠? 예. 자, 첫 번째 먼저 봐볼게요. 처음에 뭐 할 거냐면 교집합이면서 사실상 A죠. A를 결정하는 건데 걔는 OC2라고 할 수 있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OC2를 했으니까 두 개를 택하고 몇 개 원소 남아있어요? 세 개가 남아있죠. 이 세 개를 가지고 누굴 결정해야 돼요? B 차집합 A의 원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상태니까 여기 두 개의 원소를 정했으면 여기 뭐 두 개의 원소를 정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3C2를 하셔야 되죠. 자, 이러면 뭐만 확보된 거냐면 집합 A가 무엇이고 집합 B가 무엇이다. 그 숫자를 제가 구체적으로 적진 않았지만 숫자들이 다 정해진 상태예요. 이제 대응을 시켜야죠. 맞아요? 근데 이런 대응 관계를 만족하는 거 뭘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예요? 중복조합으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뭘 곱하시면 되겠어요? 4H2 곱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가 10 곱하기 3 곱하기 얼마냐? 저것도 10이냐? 300이네요. 됐니? A를 결정할게요. 아니, A를 결정하기 전에 교집합 먼저 정하죠. OC2를 정할게요. 교집합을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를 정해야 되니까 3C2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B 차집합 A 정해야 되니까 2C2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위치가 순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예. 다 정해졌어요. 얘는 3H3. 이해하시죠? 이거 나중에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제가 적어드릴게요. 얘는 A 교집합 B를 결정하고 있었고 얘는 B 차집합 A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얘는 똑같이 A 교집합 B를 결정하고 있고 얘는 A 차집합 B를 결정하고 있으며 얘는 B 차집합 A를 결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10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얼마니? 또 10이니? 600이네. 자, 얘는 OC 똑같이 하고요. 근데 안 해도 되지 아니 다른가? 대응이 다르다. OC 곱하기 3C 맞아요? 예. B는 결정할 필요 없죠. 그리고 얘는 2H4가 되겠죠. 아까 4H였으니까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10 곱하기 3 곱하기 5가 돼서 얘는 150이 되겠습니다. 얘도 A 교집합 B를 정한 거고 얘는 A 차집합 B를 정한 겁니다. B는 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B 자체가 A 교집합 B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답은 얘와 얘의 합이니까 얼마예요? 1050 보급형 그래픽카드 같은 숫자 나왔어요? 네. 잘 모르는군요 이런 거. 잠시만요. 금방 올게요. 잠시만요. 재밌고 정말 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한번 넣으라고 그랬는데 넣어주지 않았어. 우리 형들이 재밌었어. 우리 형들이 장인들이었어. 아니 우수라고 했어. 우수 그거야? 우리 팀에서 아니 영재가 아니라 그 그냥 참여하는 주였어. 나도 나 사실 하고 싶었는데. 알고 싶었는데 나 지금 나가. 고맙습니다. 자,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뭘까?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에 대해서 2n 더하기 24는 뭐냐? 이게 특징을 좀 봐봐. 9 더하기 2는 11, 8 더하기 3은 11. 뭔 말하고 싶은 거냐면 조합 있잖아. NCR. 맞아? 얘가 N팩, R팩, N-R팩이잖아. 아, 이걸 이지에까지 봐놓고도 얘 더하기 얘가 얘인 거 아직도 모르냐? 뭐 이런 얘기예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11팩이 사실은 분자에 있어야 되는 대상이란 얘기지. 이게 아니라 여기는 1이고 여기가 11팩이고 11팩이고 얘가 11팩이고 얘가 11팩이고 이렇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n은 11C2 더하기 11C3 더하기 11C4 더하기 11C5잖아. 감사합니다. 이항교수의 성질하고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예. 11C0 더하기 11C1 더하기 11C2 더하기 땡땡땡 11C5 그리고 11C6 더하기 땡땡땡 11C 누구 해야 되냐? 9 그리고 11C10 더하기 11C11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묻는 건 얘인데 얘하고 똑같은 게 여기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전체가 2의 11제곱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웃긴 게 이거네. 이게 n이잖아요, 지금. 이것도 n이잖아요. 그럼 장난하는 건가? 이게 지금 12죠. 12죠. 12 거는 건 아니고요. 얘가 그렇게 써 있잖아. 2의 11제곱. 2048. 존나 친절한데 문제 개 친절하네. 계산 시키지도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묻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예요. 너네가 조합을 수녀로 변형할 때, 그죠? 분모에 있는 팩토리얼의 그 숫자들 두 개 더하면 분자에 있는 팩토리얼의 그 숫자인데 그거 알아? 이런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조합이라는 것은 2분할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개수가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을 S,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온 사건을 A, 홀수가 B. 이거 뭐 배반 사건 정의를 잘 모르는 건가? A가 지금 뭐냐면 2, 3, 5, 7이에요. 맞아요? B는 1, 3, 5, 7이에요. 그럼 A와 B의 곱사건은 뭐예요? 3, 5, 7이에요. 맞아? 맞냐고? 그럼 얘랑 배반 사건이면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는 총 1부터 8까지 8개죠. 배반 사건의 개수니까 3, 5, 7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5제곱이잖아. 32. 이게 질문의 포인트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반 사건의 정의는 뭐예요? 배반 사건이랑 집합의 관점을 보면 서로 소인 집합이에요. 알겠죠?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교집합의 원소가 있다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건 배반 사건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알겠죠? 9번 보겠습니다. 2019년 현재 20살, 40살, 60살인 남자와 여자가 80살까지 생존할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20살인 여자 500명 중 80살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현재 20살인 사람이 맞죠? 예. 이 45% 아니에요? 뭐 표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45%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500명 곱하기 100분의 45 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은성아? 뭐지 이게? 표 안 읽어?
표 안 읽냐고. 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야, 도표 해석할 땐 기본이 뭐냐면 여기 적혀있는 숫자들은 살 이런 살은 아니고 아무튼 몇 살인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것들은 뭐 퍼센트 생존율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죠. 알았니? 너 문제 정확히 안 읽은 것 같은데? 적고방률을 생각했더니 아무튼 이상한 짓을 한 거야. 그지? 문제 좀 읽어. 10번 볼게요. 실험용 쥐 100마리를 담배 연기에 노출시켰을 때 갑자기 죄송해지네요. 네. 노출 시간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담배 연기에 12시간 동안 노출됐을 때 생존한 쥐가 담배 연기에 계속해서 노출될 때 앞으로 6시간 내에 사망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담배 연기에 12시간 동안 노출되었을 때 생존한 쥐 라고 했으니까 이 100마리 중에 몇 마리가 생존한다고 돼 있냐? 72마리? 맞습니까? 예. 네. 이 72마리가 사망할 확률? 6시간 이내에 사망할 확률? 이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생존한 확률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 6시간 이내니까. 왜냐면 2시간 더 지나서 죽을 수도 있고 4시간 지나서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이니까 그냥 6시간까지 생존할 확률을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6시간 동안까지 생존한다면 28마리가 생존했잖아요. 그럼 72분의 28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약분하면 얼마죠? 응? 얼마라고? 8분의 7? 18분의 7? 그럼 답은 1-18분의 7이니까 18분의 11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생각해보면 알잖아. 네. 2시간 뒤에 죽는 놈도 있고 4시간 뒤에 죽는 놈도 있고 이런데 6시간 이내의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분할해서 푸는 건 적절하진 않다. 그냥 살아있는 놈들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13번 맞죠? 네. 네 점 A -3,2 -3, 루트 3, 1, 루트 3, 1,2를 꼭지로 말한 직사각형 ABCD가 있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때 이 직선이 사각형과 만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건 이제 직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선이 이 사각형과 만난다는 것은 기울기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근데 기울기라는 건 사실 각도잖아요. 그러니까 각도의 관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 이거 원 그려서 문제 풀면 답 나올 것 같은데. 원의 면적분의 면적인 기하학적 확률 가지고 당연히 원은 단위원 같은 거 쓰시면 되지. 굳이 뭐하러 복잡한 거는 써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위치를 좀 잡아보죠. 반지름 2인 원을 사용할까? 딱히 의미 있나? 딱히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원이든 상관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단위원 그려놓을게. -3,2가 뭐 이쯤 있고 너무 멀어지는 느낌이네. 1,2가 한 이쯤 있고 그리고 -3, 루트 3 밑에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1, 루트 3이면 한 이 정도? 높이가 이렇게 같네? 의도만 봐겠죠? 여기가 지금 Y축의 수직인 거하고 그죠? 예. 여기가 X축의 평행인 거하고 Y축의 평행인 거 죄송합니다. 예. 의도만 봐겠죠? 예. 여기도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사각형은 참 이름 좀 적어볼까? A 뭐라고? 1,2예요. 빨리 말해.
빨리 말하라고. 여기랑 같은 거죠. 여기랑 이거 마이너스 3,2 적으면서 할게. b가 마이너스 3, 루트 3 그지? 그 다음에 c가 저기 아래가 이상하다. 오 그러네요. c가 1, 루트 3이니까 여기라고. 점이나 좀 찍어주자. 귀찮아 죽겠네. 야 이거 그냥 직사각형이냐? 아 그러네. 그냥 직사각형이네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같다고 이렇게 치자고요. 예. 자 이렇게 했을 때 원점을 지나는 시간을 그릴 때 만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임계 지점은 여기 지나갈 때 하고 여기보다 위로 올라가면 만나는 거죠. 되잖아. 예.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갈 때 하고 여기보다 위로 지나면 만나는 거 아니겠니? 그런 거 같니? 여기가 직각인가 봐요. 이건 이제 거리 가지고 재실 수 있죠. 예. 그럼 여기도 직각이겠죠. 그럼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는 영역 자체는 원에서 여기하고 여기라고 볼 수 있죠. 2분의 1이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어차피 회전한 각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원의 면적의 일부를 가지고 답을 풀 수 있다. 이걸 생각해내시면 그 이유는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